청소년 다문화이의 여행,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다문화 사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다문화이의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다문화 사회라는 주제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행을 함께할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 청소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왔네요. 그중 하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행복초등학교 6학년 차건우라고 합니다. 저희 반에 외국인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반 친구들도 힐끔힐끔 쳐다만 보고 친해지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짝꿍이 된 거예요.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반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왔습니다. 건우 학생이 정말 고민이 많겠군요. 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은 왜 한국으로 이주를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다문화 공감 지수를 높여보는 활동과 실천 약속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네요. 강사님,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달성할 학습 목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감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환영하고 공감과 공존 의지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소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외국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야 학교나 학원의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고 유학생이나 교환학생으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후 가정을 이룬 외국인 주민과 그들의 자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참, 여행 중인 외국인도 있죠. 이야, 생각해보니 정말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네요. 맞아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174만 1919명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해온 목적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외국인 주민 가운데 3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결혼 이민자도 9.1%이며 결혼 이민자와 국적 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비율도 11.9%나 되죠. 이렇듯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외에도 유학생, 귀화자, 외국 국적 동포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출신의 이주민 비율이 54.7%로 절반이 넘고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주민도 11.5%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행과 쇼핑을 하기에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온 외국인도 많을 것이고 최근에는 K-팝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가 궁금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사업 등의 경제활동,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한국에 온 경우도 있고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오는 외국인도 많아졌습니다. 이야, 정말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오는군요. 그렇죠. 한 가지 사례로 미국에서 온 자코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미국의 대학생이던 자코비는 대학교 1학년 때 사귄 한국인 친구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러다 한국 문화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4개월 동안 한국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웹페이지에서 코비코비를 운영하면서 짝사랑, 한국에서 온 깜짝 선물,
한국이 그리운 10가지 이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등 한국 관련 15개의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죠. 또한 한국말 자기소개 동영상을 통해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오게 된 외국인의 이야기를 현재까지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여 한국문화 전도사가 된 자코비. 정말 대단한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두 외국에 가면 이주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도 있고 해외 봉사활동을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될 수도 있으며 일자리나 사업과 같은 경제활동 때문에 외국에 갑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에 살게 되기도 하고 이민을 가서 교포 또는 동포가 되는 한국인도 많아요. 맞아요. 현재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재외 동포는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약 720만 명이 넘으며 전체 대한민국 인구 약 5,100만 명 중 14.12%에 해당하는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 이주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부 또는 일자리를 위해 외국에 나가는 한국인도 많고 다양한 국가로의 해외여행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라별로 살펴보면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일본과 유럽, 캐나다에도 상당수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한다면 이주민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주민이 될 수도 있고 며칠 동안 이주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 다문화 학생이라고 불리게 되겠죠.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문화가 기준이 되므로 한국 문화도 다문화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주민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상 편지가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민지용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온 가족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사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다른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학교에 다닐 땐 남녀공학인 중학교에 다녔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남녀공학인 학교가 없어서 남자 중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는 학교나 회사들이 모두 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여행도 가고 날마다 즐거웠습니다. 아랍어를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중간 언어인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수업도 나름 재미있어요. 그런데 지리 시간이었어요. 중동 국가와 관련된 지도를 놓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페르시아만이라고 배운 지역이 아라비아만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어요. 학교 친구들에게 이 지역은 페르시아만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면서 화가 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친절하던 친구들의 태도가 차가워졌어요. 알고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는 바다 이름을 두고 현재까지 긴장감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란에서는 옛날에 강성했던 이란의 옛 이름 페르시아 제국의 이름을 따서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아랍 국가들은 아라비아만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지리를 배울 때는 페르시아만이라고 배웠는데 말이죠. 지용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주민이 되어 외국에서 생활할 때 그 나라의 역사와 인접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잘 모르면 이처럼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가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언어가 달라서, 음식이 낯설어서, 고향의 가족이 보고 싶어서 힘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마침 이런 편지가 왔군요. 한 결혼 이주 여성분이 생활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보내주셨네요. 편지를 살펴보고 내가 만약 이주민이 되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5년차 주부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낳은 제 아이는 한국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하얀 얼굴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우리 아이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보고 같이 놀자며 다가갔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를 보고 놀라서 우는 겁니다. 피부색이 다른 우리 아이를 보고 놀랐던 것이죠. 어린 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아이의 엄마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두렵기도 했고요. 어린 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른 또래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피부색이 자신과 너무 다른 아이를 보고 놀라서 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아이를 달래는 방법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도 피부색이 다른 아이에 대해 이야기 속의 한국인 아주머니처럼 행동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피부가 너무 하얀 아이를 보고 울었던 한국 아이의 엄마가 피부색이 달라도 다 같은 친구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 공감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은 어떨 때 하게 될까요? 다른 곳에서 온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청소년 캠프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참가자와 이야기할 때, 외국인 친구가 교실로 전학 왔을 때 첫인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범인을 신문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즉, 너와 내가 만날 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주민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문화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이 한국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해 가면서는 어디에서 온 것만큼이나 지금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전설인 지네딘 지단도 이런 차별을 겪었다고 해요. 지단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한 알제리 이주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단결을 주장하던 2002년 프랑스 대통령 후보인 르펜은 프랑스 국가대표팀은 유색인종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을 몰아내고 순수한 프랑스 대표팀을 만들겠다. 라는 공약을 내걸었죠. 졸지에 르펜의 표적이 되었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르펜이 아닌 이주민 가정의 축구대표 선수인 지단을 선택했답니다. 이주민의 자녀이지만 프랑스에서 태어난 같은 국민인데 너무한 것 같아요. 피부색과 출신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한 명의 사람일 뿐인데요. 맞아요. 하지만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이 가로막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7년 한국의 공장에 큰 불이 났을 때 불길로 뛰어들어 11명의 한국인 동료를 구했던 몽골 출신 이주민인 바트델거, 곰보술의 삼부, 바타씨의 경우도 그렇고요. 2001년 일본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뛰어들어 일본인을 구한 한국인 이수연 씨의 경우도 그렇죠.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온 것보다 지금 여기에 함께 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누구나 이주민이나 외국인의 입장이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문화 사회 청소년의 약속, 베스트 7이 있습니다. 함께 말해보며 다짐해볼까요? 1. 다문화 가족을 차별하고 편견으로 대하지 않는다. 2.
다문화 가족을 온정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는다. 3.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한다. 4. 한국 문화를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는다. 5.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선입견을 버린다. 6. 다문화 가족이라 구분하여 부르지 않는다. 7. 다문화 가족 청소년과 친하게 지낸다. 청소년 여러분도 다문화 사회 청소년의 약속 베스트 7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이번에는 다문화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안산시 다문화 홍보학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세요. 몸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봤어요? 아니요? 한번. 어느새 다문화 2의 여행의 마무리 시간이 되었네요. 전문가 영상을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주민의 자녀,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이주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유학이나 여행 외에도 사업을 위해서 또는 일자리와 같은 경제활동 때문에 외국에 나갑니다. 또한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에 거주하게 되기도 하고 이민을 가서 교포나 동포가 되는 한국인도 많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이주해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한국인들도 외국에 나가 이주민으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들의 다문화 공감 지수를 높이려면 사람의 피부색이나 외모와 같은 겉모습의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에게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선주민들에게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이주민을 어떻게 배려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먼저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구성원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실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간다면 미래의 한국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가 얻은 메시지를 알려주세요. 이번 여행에서는 비슷하고도 또 다른 서로의 문화, 차이가 이해를 만나면 세상은 하나가 된다는 것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하나의 세상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소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다문화 사회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